네, 그래도 지금까지 본다면 V자 반등이 맞긴 하죠. 뭐 앞으로 이것이 뭐 W가 될지 뭐 L이 될지 U가 될지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순간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V를 그려가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 뒤에 또 튀어오를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될 것인가 오늘의 이분과 함께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쉬어가는데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시장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시장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금리에 많이 지쳐 있는 데다가 금리까지 또 인하를 하니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된다는 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시점에 주식시장이 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집도에 대한 신뢰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회복한 거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더 큰 충격이 이미 오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의사가 집도를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신뢰. 네. 그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글로벌 증시가 바로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바로 뭐 암이 전이돼서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암 부위를 다 절제를 잘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여기다가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망할 기업들까지 다 살려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지난 주말 미국의 뭐 회사채 매입이든 정크본드든 네. 거기다가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 수도 정점을 이제 찍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마스크 쓰고 네. 손 열심히 씻고 네. 사회적 거리 두고 네. 눈하고 코 안 만지면 확진자 수는 줄잖아요. 그거 이제 이미 세계인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뭐 극단적으로 이제 2차 유행이 와서 가을에 2차 유행이 와서 다시 한번 근데 어쨌든 예.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예. 지금은 아주 훌륭한 의사가 이 환자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이제 제거를 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신뢰가 생겨서 지금 반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V자가 될지 W가 될지는 뭐 향후 좀 더 봐야 되죠. 항암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서 또 암이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지난 저점이 나왔을 때 코스피가 1,400대까지 그냥 뚝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신문 기사상으로는 동학개미 운동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그들의 선택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를 너무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정말 고금리로 조달해서 네. 뭐 특히 투기적인 종목에 투자한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예. 정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실질 유효 금리는 이제 0%대예요. 여기서 이제 배당만 한 3, 4%.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 원까지 빠졌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10%였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0% 조달해서 10%가 뭐 주가가 빠지면 그것도 뭐 좀 네. 하여튼 뭐 네. 손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배당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한 최소한 3, 4년 뒤에는 정상적인 세상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으로 버티다가 정상적인 세상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주가를 통한 수익을 또 캡ιτال 게인을 또 얻을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한 개인들은 상당히 저는 현명한 투자였다고 봅니다. 그렇지 네. 않고 뭐 온갖 부채를 다 일으켜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그건 어느 때든 위험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스마트한 개인들의 자금이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내놨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얻고 또 거기서 또 시장은 또 힘을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2분기에도 과연 괜찮을지 예. 이게 궁금합니다. 1분기는 사실 뭐 그 서버 수요가 원래 없는 시기인데 좀 유별나게 많았어요. 이번 네, 1분기는. 네네. 코로나 이전에 다른 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서버 회사들이 대부분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데 이걸 다 중국 밖으로 상당 부분 뺐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제 인증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1월부터 선적이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서버 쪽은 생각보다 좋았고 여기다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원화도 약세였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1분기는 반도체가 지킨 실적인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정적 영향을 2분기에 주는 거죠.
있어요. 2분기에 이제 스마트폰, TV 되게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수익성이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부품 사업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서버 쪽은 또 가격 계약을 이미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서버 디램 가격은 오를 거고 여기에 또 요즘은 재택근무 많죠. 네. 노트북 수요가 또 많아졌어요. PC 엄청 PC 판매된다고 뭐 사실 하잖아요.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PC 수요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은 이제 그 북미에 우리 유명한 그 폰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애플이라고. 네, 네. 거기랑 이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이제 애플이 자기가 약속한 물량을 못 팔면 이제 좀 돈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아, 그래요? 그래서 충당금 네. 환입이 저희가 봤을 때는 2분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충당금 환입이라는 확실한 가시성이 있는 네.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부러져도 TV가 안 팔려도 2분기 실적은 무조건 1분기보다 좋아집니다.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거는 뭐 네. 가시성이 있는 내용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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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네. 그리고 3분기 이유는 가봐야죠. 예, 그거는 뭐. 너무 먼 얘기가 예, 되네요. 예, 3분기 이유는 사실은 네. 뭐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안 팔릴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업이라는 게 항상 움직입니다. 수요가 없다고 가만 놀고 있는 거는 한두 달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집에 가야 돼요. 계속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든 수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온라인 네. 를 유도하든 온라인 쇼핑을 유도하든 아니면 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한 뭐 그걸 계속 이 상태의 봉쇄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도 일단 2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하겠죠, 작년 대비. 그렇지만 QOQ로 본다면 2분기보다는 조금 회복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도 여전히 괜찮다. 다만 주가가 빨리 반영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는 네, 좀 안 네. 가는 현상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앞서 잠깐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그 이후에 우리는 잘 대비를 하고 정말 의사의 처방대로 잘 뭔가 이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말씀 주셨던 대로 재택근무 그리고 뭐 온라인 계약 같은 것들도요. 뭐 이런 수요들에 맞물려서 PC 판매량은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이 뭐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뭐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안하다, 역성장한다라는 시각도 있고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있다라고도 뭐 판단하는데 앞으로의 그림을 그래도 조금 기대 쪽으로 좀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제 19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산업 생태계, 우리의 삶의 패턴의 변화가 있을 거고 네. 그 패턴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언택트도 있지만 결국 원격의 과거에 우리가 늘 강조했던 방향인데 이것 때문에 좀 더 빨라지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반도체는 정말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은 할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다양한 로직 반도체와 그다음에 센서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또 저장 장치랑 빨리 접속을 하게 하는 역할을 D램이 할 거고 이 시대의 앞으로 주인공은 다시 한번 D램이 원래 주인공이었는데 확실한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센터장님께 이 목표가를 찍어달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래도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이제 다시 이제 5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온 채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그동안의 이제 기대감들을 다 선반영한 이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지 추세적인 반등이 과연 나올까를 기대를 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겠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이클에서 더 빨리 반등했어야 되는데요. 다른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았죠.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네. 주식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반토막 난 기업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금융주부터 네, 자동차부터 철강부터 그래서 아주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기업이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낙폭을 회복할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조금 묵직한 흐름을 예상을 그렇지만 하시는군요. 큰 흐름에서 삼성전자 저는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로 금리 시대에 네.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 네. 4만 원 초반이면 3%가 넘고요. 4만 원 후반이면 2% 후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상태의 실적이 지금도 개선되지만 설령 실적이 하반기에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네. 이 탄력적인 사이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의 실적이 계속 4, 5년간 멈출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예고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실적은 어느 시점에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 지금의 주가는 용서 안 할 거거든요. 4만 원대 주가는 아마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시 뭐 30조 이상 이제 기록을 하면 이 4만 원대 주가는 용서 안 할 거고 용서 안 하는 기간 동안은 네. 배당으로 또 버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야 2배씩 가는 기업이 주가가 많은데 굳이 20, 30% 벌려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만 샀어요. 그래서 그런 네.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부동산 할 때 한 10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 그 정도는 해야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 주가 네. 지금 기준으로 말고 예전에 그때는 5천 원 기준으로 40만 원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300만 원 간 거고. 네, 그래서 네. 한 10년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저는 뭐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뭐 3, 4년 내에 이익 실현을 해도 되죠. 이런 큰 기업이고 국가의 대표 기업은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마다 생각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1년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들을 추종하는 죄송합니다.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부품주들. 이들도 함께 괜찮게 봐도 될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 대기업 큰 기업들은 뭐 업황이 좀 안 좋아도 역발상 투자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시가총이 작은 기업들은 지금 업황이 안 좋으면 실적 확인이 되는 순간에 주가 급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황이 딱 현재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에도 좋고 2분기에도 좋고 하반기는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업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 부품은 아니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빠지는 거는 뭐 명약가나 할 거고 3분기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재는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고 그래서 반도체 소재는 좋고 스마트폰 부품은 리스크 관리하는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게 왜냐하면 네. 작은 기업은 실적 분기 실적 나쁘면 아무리 장기 비전이 좋아도 일단 빠지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지금 실적도 좋고 다음 분기도 좋은 기업들 위주로 네, 집중 네, 투자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래 네. 봐집니다. 이제 마무리 전략을 좀 챙겨주시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덧 코스피는 1900선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큰 그림 또 새로 짜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처음 언급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생긴 거를. 그래서 이제 낙폭 회복은 일정 부분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사태가 생기기 전하고는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주가만 그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좀 네. 위험하죠. 누가 네, 보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는 좀 1900부터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낙폭 가대주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이 바뀐 시대의 실제 수혜를 보는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네. 현재는 뭐 양시장 모두 또 눌림이 나옵니다.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그런 시기를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도 여기서 한번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출발 마케도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